안녕하세요, 오토플렉스 김경수입니다. 오늘은 어제 있었던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개발자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 3월에 출시한 쉐보레의 RV 라인업 중에 가장 작은 차죠. 자, 2,052만 원부터 시작하는 가격 마케팅이 크게 주목을 받았고, 게다가 디자인이 괜찮다는 평가를 받아서 나오자마자 히트를 쳤습니다. 자, 이거 판매량을 보니까 지난 5월까지 6,468대를 팔았어요. 그리고 이 판매되는 과정도 살펴보니까 이 3월에 출시하고 3,072대,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3,396대로 점점 판매량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수출까지 되다 보니까 사실 해외에서는 더 인기가 좋다고 해요. 어제 관계자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여튼 상당한 인기몰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제 인터뷰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실 Q&A 형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다수의 매체들이 앉아서 개발자들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인터뷰를 하는 형식이었는데, 여기 참석한 엔지니어들이 상당히 고위직이더라고요. 수석 엔지니어는 물론이고 온라인으로 사바나, 타이슨, GM 수석 엔지니어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승도 이제 진행하면서 한국에서 근무하시는 엔지니어분도 저희가 동승하면서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선 이 모두 발언에서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개발 과정을 소개했는데, 이 차는 아시다시피 한국과 미국에서 같이 공동으로 개발을 한 거죠. 그리고 GM의 자동차 개발 센터는 전 세계에 이제 퍼져 있는데, 우리나라 개발 센터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곳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소형차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굉장히 우리나라가 데이터 노하우도 많고 또 개발을 이끄는 센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약 2년 정도 시간에 좀 공을 들였다고 해요. 또 이 차 개발에는 그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는데, 보통 자동차 회사들은 차를 기획하면서 시장 조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이 데이터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나 승차감이 좋아야 하냐, 시트 넓이는 얼마나 넓어야 하느냐, 이런 수치들이 다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다 계산해서 반영을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요즘 뜨는 EV9에서 그 창문 떨리는 현상 있잖아요. 이거 버페팅 현상도 이 떨림 정도와 관련된 수치 조사를 자기들은 다 반영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첫 질문은 서스펜션 관련 질문이었습니다. 자, 질문은 멀티링크나 제트링크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리고 1.2L 3기통 엔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무엇이었나 라고 이제 여쭤봤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그 에드워드 허프네이클 수석 엔지니어가 답변했습니다. 이분이에요. 자,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뒷좌석 승차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다. 맥퍼슨 서스펜션을 반영했는데, 이 서스펜션은 이미 증명된 부품이고 실내 공간을 해치지 않는다. 자, 셰시 튜닝을 부서에서 워낙 잘해줘서 뒷좌석 시트 각도 조절도 하면서 적재 공간도 해치지 않는 그런 수준까지 우리는 만들 수 있었다. 자, 엔진 관련해서는 그 1.2L 터보 파워트레인을 썼는데, 그 밸런스 샤프트 덕분에 소음 진동 억제가 가능했고, 우리가 쓴 이 터보가 잘 작동해서 연비 출력 대부분 원하는 결과가 잘 나왔다. 그리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은 이 차급에서는 흔하지 않다. 이것만 봐도 우리는 승차감에 굉장히 집중한 거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전체적으로 답변을 했지만 좀 원론적인 수준인 것 같았습니다. 종합해 보면 멀티링크 서스펜션 대신에 이게 토션바 형태인 맥퍼슨 타입을 쓴 건 철저히 실내 공간을 넓게 하려고 쓴 거고, 이건 우리가 기대했던 바죠. 셰시 튜닝으로 승차감을 잡았다. 그리고 ANC, 그러니까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 이거 한몫했고 라는 걸로 좀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플랫폼에 관련된 질문도 나왔습니다. 자,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다양성, 유연함 이런 걸로 뛰어난 아키텍처로 개발이 됐다. 혹시 다른 차량으로 개발할 계획이 있냐? 라고 이제 여쭤봤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쉐보레 VSS-F 아키텍처는 축거, 차량 높이 등 다양한 변형이 가능한데, 트랙스, 트레일블레이저, 앙코르 GX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SUV와 CUV 특징을 모두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독특하다. 각각의 엔트리 모델이 특징이 있는데, 그 이유는 브랜드마다 특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은 아키텍처를 조금 더 유연하게 만들어서 고객들의 수요, 그리고 각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다. 아키텍처마다 설비된 그 방법을 보면 고객의 니즈에 잘 맞게 설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아키텍처는 마찬가지로 차후에 전동화에 대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트리플 제로 비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 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은 모든 브랜드들이 그렇지만 쉐보레 역시 이 전동화에 대비할 수 있다,
대비하고 있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전기차로 나오냐? 이거는 이제 확실히 뭐 맞다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한마디로 이 플랫폼을 자기들은 전동화까지 가져갈 생각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제가 직접 질문을 해봤습니다. 자, 가성비가 좋고 디자인이 훌륭한 차로 성공적인 데뷔를 했습니다. 다만 사륜구동 옵션은 애초에 반영하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요. 이 개발 측면에서 좀 주목할 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한국 시장의 특색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찾아낸 특색들은 트랙스 크로스오버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됐나요? 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자, 그래서 돌아온 답변이, 자, 한국은 사양이 풍부한 차를 원한다는 것을 직접 거주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 연결성, 커넥티비티, 시트와 컨디셔닝, 긴급 자동 비상 제동 장치, 그리고 안전 사양, 모든 트림에 적용하는 거는 개발 과정에서 좀 도전적인 논쟁이 오고 갔습니다. 차도 너무 크면 안 됩니다. 한국은 도로가 좁고 마찬가지로 좁은 주차장에 주차하기가 쉬워야 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실내 공간은 또 넓어야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어서 2열을 굉장히 평평하게 만들었다. 자,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6개의 표준 그리고 4개의 옵션으로 사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표준 사양이 굉장히 많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유례가 없을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다른 나라에서라면 적어도 현재의 2배 가격을 갖고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첨언을 하셨는데, 자, 한국 고객이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을 주는 트랙스 크로스오버 RS 트림하고 액티브 트림을 선택을 하십니다. 액티브 트림은 최신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했고 캠핑 좋아하고 적재물 많이 싣고 이런 거 되게 좀 많이 반영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만족스러우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한국 시장을 좀 잘 아는 것 같죠? 대체로 우리가 스스로 한국 차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 대체로 이제 비슷해요. 큰 차 좋아하고 옵션 빵빵하게 들어가고, 그런데 또 작은 차급이라고 해서 작거나 또 비싸고 이러면은 절대로 안 사죠. 이런 것들이요. 자, 북미나 유럽, 일본 차에서는 사실 이게 중요하기도 합니다만 이게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거든요. 유독 굳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차들이 실패를 합니다. 작은 차인데 비싸고 근데 보면은 제대로 공부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에 반영이 좀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엔지니어 분하고 같이 탑승하면서 찍은 영상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거는 엔진을 컨트롤하는 컨트롤러를 매핑하는 역할을 엔진 매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엔진 매핑. 네, 실차 매핑. 이 차는 그러면 엔진 매핑할 때 어떤 거를 좀 가장 큰 목표로 두고 하신 거예요? 연비라든지 출력이라든지. 연비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고요. 네. 저희는 성능도 가장 잘 뽑아내야 되고 운전성도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 일이 그런 거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저희는 배출가스 규제를 만족해야만 차를 팔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튜닝을 많이 하죠. 근데 이 차를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그 3세대 젠3 트랜스미션 일단하고 최적화를 되게 잘 해놨어요. 이게 원래 요새 오토매틱 트랜스미션은 그쪽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엔진하고 같이 잘 버무려져야 이게 굉장히 이 아웃풋이 잘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 엔진 튜닝 하실 때 보통 이제 경쟁차들을 놓고 보실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차를 보셨어요? 경쟁차로 봤던 게 호나도 봤었고, 제가 직접적으로 비교를 한 건 아니고요. 벤치마킹 팀도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소비자들이 가장 요즘에 고민하는 부분은 네. 사실 니로나 호나보다는 사실 셀토스하고 많이 고민을 셀토스가 있네요.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가격대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 네. 이제 엔진은 사실 셀토스가 더 이제 큰 엔진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셀토스가 공간이 더 작지는 않나요? 셀토스가 공간이 조금 크게 차이는 없으니까 쉐보레 디자인이나 가성비 요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네. 선택을 포인트를 잡는 거죠. 네. 그러면 사실 1.2L 3기통 엔진이 들어가긴 했지만 네. 이터보가 붙어가지고 좀 과급을 올려가지고 출력을 올리잖아요. 네. 그러면 그 경쟁차 대비 그러니까 4기통 그 SUV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랄까 이런 게 있을 텐데 좀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 꼽아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엔진의 무게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4기통 대비해서. 네네. 네, 그럼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추력이나 양미 측면에서 좋아지는 거. 단점은? 글쎄요, 단점은 없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아까 그 경쟁 차종 얘기도 하지 말라고 한 것 같은데. 경쟁 차종 얘기하지 말라고요? 제 개인적인 견해였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 이렇게 배기량 1.2라고 하면 좀 더 컸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뭐 보셔서 느끼시겠지만 뭔가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나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 이게 그 GM의 다운사이징 기술이 부족하지 않구나. 저도 처음에는 살짝 내심 걱정을 했어요. 아, 아, 차가 이렇게 큰데 1.2 그러니까요. 1.2 아무리 터보라도 이거 넣어서 되겠어? 이랬는데 해보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제가 개발한 차지만 타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잘 나가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서도 다 아마 이제 차체 경량화도 많이 하고 이런 게 다 모여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경쟁 모델 대비 파워트레인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아 그래요? 그거는 아마 직접 타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다양성이 부족하다. 예를 아 들면 다양성이요? 뭐 디젤도 있고 LPG도 있고 뭐 하이브리드도 있고 전기차도 있고 이런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거에 대한 뭐 향후 추가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필요하면- 지금 연구하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그러면? 그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마 필요하면 뭐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아 그래요?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엔지니어 인터뷰 진행을 해보면 사실 조금 방어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에도 잠깐 나왔지만 이분들이 오시기 전에 굉장히 좀 주의사항을 좀 빡세게 들으신 것 같아요. 사실 전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좀 수확을 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행사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엔지니어들하고 이렇게 속 터놓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사실 조금 방어적이어서 좀 문턱이 있었지만, 그리고 날씨가 궂은 탓에 좀 진행이 약간 삐걱거리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좀 정리해서 자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